의 상태, 네. 10%의 지지율도 무너지는 상태를 9.2%죠. 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겠죠. 제가 뭐 그 취지에 들어가서 상상하면서 회의를 해봅니다. 그 네.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칼자를 쥐고 네. 우리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네. 이쯤 되면 네. 무쇠의 풀처럼 혼자 가기 힘들다. 그럼 우리의 조력자, 협력자가 필요하다. 네. 그럴 때 이 조력자, 협력자는 정봉주가 아니잖아요. 조력자, 그러니까요. 협력자는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예. 조력자, 협력자는 누구죠?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게 전임 정권, 같은 성향의 전임 정권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참 재밌는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 봐야 예. 되는 그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김병준 그 신임 총리를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이 오거든요. 네. 별로 그분 이제 황교안 씨가 좀 불쾌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불쾌해서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황교안 씨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본인은 이 정권에 충성을 했는데 기껏 해갖고 네. 써먹을 때 써먹고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해버려. 그 김병준 임명하냐 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이 그게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죠. 김기춘 씨가 그냥 최재경 씨를 추천했을까 아까 거기까지 가다 이제 멈췄는데 네. 독자적으로 이 권력을 유지했다는 우리가 방어하기가 힘들다. 방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네. 이 정권이 무너지면 네. 그 다음에 올 1년 4개월 뒤에 우리가 입을 피해 그리고 이후에 이 정권에 부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게 될 데미지 네. 이런 게 너무 큰 거죠. 부역자들이 걱정이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7인회가 됐든 네. 김기춘 씨가 됐든 친이계 SOS를 쳤을 가능성이 좀 무척 높다고 봅니다. 함께하자. 네. 지금 아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갈등돼서 싸울 때 아니다. 해서 그럼 함께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 네. 일단 검찰을 어느 정도 그 마사지하거나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을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네. 최재경 씨가 적임자 아니겠느냐. 네. 최재경 씨는 당신들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했고 네. 당신들 정권 출범에 네. 우리 그 이명박 정권 출범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으니 네. 최재경 씨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프로포즈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경 씨가 들어오는 걸 MB의 귀환이라고 보는 김영민 씨처럼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흐름을 못 읽어요. 네. 하니까 MB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정권이 넘어가면 나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검찰 포토라인에 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이렇게 받았을 수가 있겠죠. 아하.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보면 MB 쪽은 정권 운영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선이 있긴 있었지만 네. 청와대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 노하우는 현 정권보다 강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을 브릿지해주고 검찰까지도 통제하고 검찰까지도 통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검찰까지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고 네. 최재경 씨 같은 경우는 예.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높잖아요. 우병우 수석은 후배 검사들이 언제든지 물어뜯고 싶어하는 뭐 그런 성향이라고 하지만 네. 네. 그러면은 이 3자의 그 교집합 네. 친이와 친박의 교집합에도 있고 예. 청와대와 검찰의 교집합에도 있고 예. 한 분이 최재경 씨고 이 최재경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이면 1년 4개월을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재경 씨가 들어오는 거는 네. 의미심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왜 또 봐야 되냐면 네. 최재경 씨는 민정수석에 2차례가 내정이 됐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전에. 예. 아니 제의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안 받았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계속 안 받다가 이번에 받은 거예요. 안 받았는데 왜 받았죠? 왜 받았을까요? 이렇게 침몰하는 배에 왜 승선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 응답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한테 전화해야지. 아. 고 네. MB 쪽에다 최재경 씨면 어떻겠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네. 우리라면 내가 만약 이 공격에 처하면은 그 중에 전략적인 판단하는 전략가가 있을 터인데 네. 그럼 MB 입장에서 그러니까 친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예요.
최재경을 설득할 사람이 누구였겠냐를 봐야죠. 네. 당신 안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이 당신이 가는 게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으니 네. 가는 게 맞다. 누가 설득했을까요? 누가 설득을 했을까요? 최병렬 삼촌이 설득했을까요? 그 전엔 설득 안 했을까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을 읽고 있고 앞으로 판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필요성을 얘기했던 누군가가 설득을 했죠. 그 누군가 중에 설득에 지금 떠오른 인물 중에 가장 최재경 민정수석과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MB죠. MB가 보낸 거다. 최재경을. 보냈다고 보면 안 돼요. 보냈을 수 있다. 저쪽에서 제안을 받고 네. 그럼 야 이거 좋은 그림이니 네. 이 상황에서 가는 게 맞다라고 누가 최재경 씨를 설득했을까? 왜 저절로 그냥 최재경 민정수석 하니까 그래서 좀 민주당이 답답하다 그러는 게요. 네. 분석을 안 최재경 해. 민정수석이 오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거다. 민정은 원래 검찰을 장악하는 자리예요. 예, 예. 그건 뭐냐면 최재경 씨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왔다. 네. 그건요. 동쪽에서 했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분석하고 취재를 안 하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취재가 안 되면 분석이라도 하고 없으면 미래라도 내다봐야죠. 자, 저는 왜 이걸 심각하게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요. 네. 그래서 MB가 친이에서 MB라고 하게 되면 제가 또 네. 허위사실로 걸릴 수 있어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친이에서 집단적으로 시스템을 설득을 했으면 네. 또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재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정부- 친이와 친박이 만나서 지난 10년간의 권력형 비리를 모두 은폐하고. 아니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비리 은폐하는 오바예요? 건 별로 이미 비리는 은폐되어 있어요. 이미 은폐. 일각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네. 뭐냐면 예. 이렇게 갖고 친박과 친이 정권이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손을 잡았을 개연성이 최재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네. 2017년을 2012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2017년 대선, 내년 대선을 2012년 대선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러면 댓글 조작하고 이렇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정보 겁니까? 공작 정치로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걸 민주당이 봐야죠. 공작 정치로 2017년 대선을 또 만들겠다는 게 의도가 지금 담겨 있는 거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 김용민 씨도 친이의 귀환하라, MB의 귀환이라고 하는 걸 얘기는 나한테 들었지만 네. 그게 갖는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 문제 때 그 정보 사이트 수장들 앉혀놓으니까 네. 대공 정보 업무 계속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고 계속하겠다. 네. 그럼 5년 동안 얼마나 더 진화 발전했을까요? 이제는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 양반들은 2012년을 예. 더 진화 발전된 상태에서 더 교묘한 상태의 정보 통치, 정보 선거를 할 위험성이 무척 높아진 거죠. 1년 4개월이면 시간은 충분하죠. 충분한 거죠. 그러면 2012년도 2011년 12월서부터 준비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은 네. 검찰을 장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최재경 씨를 보면 친이와 당신들이 세력 연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너네도 정보 선거 치르겠다는 거 아니야? 공작 선거 치르겠다는 거 아니야? 네. 하면서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문제 그다음에 친이가 들어오고 MB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고 싸워줘야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60%가 넘는데도 하야하고는 좀 선긋기. 자 이제 그 얘기를 비판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시그널 왔습니다. 왔다. 대선 댓글 조작하고 네. 국정원 다 동원해서 이제 티도 안 나는 민간 형태로 가 있는 네. 그 조직을 통해서 네. 선거를 치르겠다. 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저희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예. 차은태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댓글 공작한 내용이 나왔어요. 정치 댓글. 제가 이왕 그 총리. 보도를 예.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기사를 안 본 예. 사람이니까. 예. 근데 알잖아요. 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들은 방어하는 척하면서 공격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됐잖아요. 이게 공격의 완성품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공격의 완성품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병준 실장하고 예. 무척 친합니다. 아. 그리고 그때 2006년인가 2006년에 네. 교육부 총리 들어올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사이버
뭡니까 그 논문 네. 논문 자기 표절 갖고 예, 예. 새누리당에서 공격할 때 네. 그때 제가 이주호 의원과 예. 박재환인가 이쪽 그 서강대 출신 장관도 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박재환인가 그 이름 네. 기억이 정확하게 안 네. 나. 그 두 분의 논문 표절을 제가 같이 드러냈어요. 맞불을 놨죠. 그때. 혼자서 우리 열린우당 시절의 의원들도 다 김병준 사임하라. 네. 너만 유일하게 디펜스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 왔고 네. 자료를 갖고 네. 같이 대응을 예. 김병준 실장하고 했어요. 예. 그게 개인적으로 무척 친하지만 예. 김병준 국무총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 칼날의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김병준 실장은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5년의 세월을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요. 네. 왼쪽 눈썹 끝 마지막 하나를 떨어도 무슨 의미인 줄 압니다. 아. 문재인 후보가 정책을 제시하면 그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정책의 파급력, 저기서 움직일 때 저 전략의 흐름, 저 전략의 칼라, 저 전략이 목표하고 있는 지점, 이걸 김병준 실장은 다 알고 있죠. 문재인 죽이기다?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칼을 잡은 거죠. 보세요. 친노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실장과 문재인 그 후보 그 전 대표와 김병준 실장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친노 그룹에서도 분화된 친노예요. 네. 친노 그룹에서 본인은 왕따 됐고, 그리고 친노 그룹에서 본인은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네, 예. 친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깊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저쪽에서 네. 이 감정이 깊은 끝단까지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EJ라고 하는 그 전략을 통해서 네. 김병준 총리를 끌어들이면 네. 어쨌든 야권을 표면적으로 분화시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이미 분화돼 있는데 가장 좋은 칼은 문재인을 잘 이해하는 예를 들었고 손학규 그분은 네. 저쪽으로 간들 이미 야권에 그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 야권을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안하면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얘기는 입장은 사실은 자기는 제안 와도 안 받겠다라고 며칠 전에 했잖아요. 네. 우리 물밑에서는요 100% 받는다 그랬어요. 왜? 친노로부터 홀대받은 세월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감정이 일단은 있죠. 친노 일종의 이제 그 민주당 친노 세력 안에서 김병준 교수의 이런 선택은 배신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김병준 실장까지를 다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확산되는 네. 이러한 조직 구성이 없었고요. 친노 네. 쪽에서 그렇게 손을 잡고 포용적이고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네.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건 문재인 후보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네. 그 주위에 싸고 있는 참모들이 비난받고 왜 우리의 핵심 세력이 네. 핵심 전략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시점에서 반성하지 않으면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정권 교체 못합니다. 정권 교체를 못하게 될 거다. 국민의 민주당. 열망은 정권 교체 쪽으로 가 있지만 네. 이 공화국으로 하게 되면 1년 4개월은 많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으시고 많이 남았어요. 1년 4개월 국민의 동안 뭘 분노가 할지 그때까지 끌고 가리라고 저는 믿지만 음. 이렇게 우리 핵심 전략을 누수하는 이런 전술을 택한 상태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리고요. 네. 제가 당연히 참 답답한 행태에 대해서 네.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김병준 총리 카드는 네. 저쪽에서 일단 역사적으로 전략을 보게 되면요. 방패하고 창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네.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쥔 격이네요. 늘 같이 쥐고 있습니다. 예. 방패와 창이 떨어지는 순간 그 팀은 집니다. 네. 방패와 창은 가까이 있을수록 예. 전략적 위력을 발휘해요. 최재경이라고 하는 방패를 통해서 네. 동시에 친이를 잡은 네. 칼의 일부를 완성시켰으면 네. 김병준이라고 하는 총리를 통해서 칼이 완성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예, 칼이 완성되는 예. 거죠. 저쪽은 방어하는 척하면서 가장 최선의 방어 공격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예. 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이제 제가 대목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정무적, 정치공학적 얘기만 다 했습니다. 네. 정치공학을 뒤집어 엎는 게요. 네. 국민의 마음이고 천심이거든요. 관상 영화 보셨나요? 아니 좀 못 봤습니다. 그런 방송 진행하면 안 적어도 한두 편 정도 대중문화 통째인 영화를 봐줘야 돼요. 네. 마지막 대목에 그 한 명애가 찾아가나 그래요. 이제 영화니까 그 송강을 찾아가고 어떻게 그렇게 관상을 잘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못 봤습니까? 운명이 그렇게 망가질 줄 왜 몰랐습니까? 그럴 때 바다를 보면서 송강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파도만 봤다. 물결의 흐름인 파도만 봤는데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도만 얘기했습니다. 조류의 흐름, 그것이 넘실거림, 그것이 어디까지 치고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봤지 이 파도를 만드는 본질은 바람에 있는 겁니다. 국민에 달려 있다. 바람은 국민입니다. 네. 민주당이 서로 똥보를 차고 서로 못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네. 이 국민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이 상황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의 능력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네. 이 바람은 국민의 바람, 국민의 분노,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의 바람은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받다가 이번에 받은 거예요. 안 받는데 왜 받았죠? 왜 받았을까요? 이렇게 침몰하는 배에 왜 승선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 정답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한테 전화해야지. 아, 고 네. MB 쪽에다 최재경 씨면 어떻겠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네. 우리라면 내가 만약 이 공격에 처하면은 그 중에 전략적인 판단하는 전략가가 있을 터인데 네. 그럼 MB 입장에서 그러니까 친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예요. 최재경을 설득할 사람이 누구였겠냐를 봐야죠. 네. 당신 안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이 당신이 가는 게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으니 네. 가는 게 맞다. 누가 설득했을까요? 누가 설득을 했을까요? 최병렬 삼촌이 설득했을까요? 그 전엔 설득 안 했을까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을 읽고 있고 앞으로 판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필요성을 얘기했던 누군가가 설득을 했죠. 별로 그분 이제 황교안 씨가 좀 불쾌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불쾌해서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황교안 씨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본인은 이 정권에 충성을 했는데 기껏 해갖고 네. 써먹을 때 써먹고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해버려. 그 김병준 임명하냐 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 그게 그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죠. 김기춘 씨가 그냥 최재경 씨를 추천했을까 아까 거기까지 가다 이제 멈췄는데 네, 네. 독자적으로 이 권력을 유지했다는 우리가 방어하기가 힘들다. 방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네. 이 정권이 무너지면 네. 그 다음에 올 1년 4개월 뒤에 우리가 입을 피해 그리고 이후에 이 정권에 부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게 될 데미지 네. 이런 게 너무 큰 거죠. 부역자들이 걱정이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7인회가 됐든 네. 김기춘 씨가 됐든 친이계 SOS를 쳤을 가능성이 좀 무척 높다고 봅니다. 내 상태. 네. 10%의 지지율도 무너지는 상태를 9.2%죠. 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겠죠. 제가 뭐 그 7인에 들어가서 상상하면서 회의를 해봅니다. 그 네.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칼자를 쥐고 네. 우리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네. 이쯤 되면 네. 무쇠의 풀처럼 혼자 가기 힘들다. 그럼 우리의 조력자 협력자가 필요하다. 네. 그럴 때 이 조력자 협력자는 정봉주가 아니잖아요. 조력자 그러니까요. 협력자는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예. 조력자 협력자는 누구죠?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게 전임 정권, 같은 성향의 전임 정권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참 재밌는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봐야 예. 되는 그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김병준 그 신임 총리를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선이 오거든요. 네.
함께하자. 네. 지금 아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갈등돼서 싸울 때 아니다. 해서 그럼 함께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 네. 일단 검찰을 어느 정도 그 마사지하거나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을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네. 최재경 씨가 적임자 아니겠느냐. 네. 최재경 씨는 당신들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했고 네. 당신들 정권 출범에 예. 우리 그 이명박 정권 출범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으니 네. 최재경 씨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프로포즈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경 씨가 들어오는 걸 MB의 귀환이라고 보는 김영민 씨처럼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흐름을 못 읽어요. 네. 하니까 MB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정권이 넘어가면 나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검찰 포토라인에 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이렇게 받았을 수가 있겠죠. 아하. 그리고 예. 저는 이렇게 보면 MB 쪽은 정권 운영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선이 있긴 있었지만 네. 청와대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 노하우는 현 정권보다 강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을 브릿지해주고 검찰까지도 통제하고 검찰까지도 통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검찰까지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고 네. 최재경 씨 같은 경우는 예.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높잖아요. 우병우 수석은 후배 검사들이 언제든지 물어뜯고 싶어하는 뭐 그런 성향이라고 하지만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3자의 그 교집합, 네. 친이와 친박의 교집합에도 있고 예. 청와대와 검찰의 교집합에도 있고 예. 한 분이 최재경 씨고 이 최재경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이면 1년 4개월을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재경 씨가 들어오는 거는 네. 의미심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왜 또 봐야 되냐면 네. 최재경 씨는 민정수석에 2차례가 내정이 됐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전에. 예. 아니 제의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안 받았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계속 안